안녕하세요, 여러분. 밤리나입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접하게 되셨다면요. 저는 독일 루프트한자에 다니고 있는 3년차 승무원 밤리나라고 합니다. 입사 3년 만에 처음으로 루프트한자 Q&A를 들고 오게 됐어요. 커뮤니티에 제가 질문들을 이제 받았고 댓글 그리고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질문 주신 부분들이 상당히 겹치는 것도 많고 해서 이렇게 테이블로 제 성격상 이렇게 추려봤고요. 모든 것을 다 시원하게 긁어드릴 순 없겠지만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잘 말씀드리려고 해볼게요. 하지만 영상 시작 전에 가장 아셔야 할 점은 저는 루프트한자 인사팀도 아니고 대표도 아닐 뿐더러 그냥 이렇게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들은 대부분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를 다수로 다루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요. 루프트한자 커리어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Q&A를 시작해 볼 텐데요. 저는 리저널 플라이트 어텐던트예요. 한국으로만 비행을 하는 코리안 지역 승무원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뮌헨에서 한국으로만 왕복을 하는 그 노선에만 탑승을 하는 지역 전문 승무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문화 차이라든지 언어 장벽을 중개하기 위해서 탑승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크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행을 할 때 메인 언어는 영어입니다. 네, 독일어는 차차 일을 하면서 지원해주는 교육도 있고 개인적으로 배우기도 하면서 익히게 되고요. 일을 하는 데는 영어가 주 소통 언어이고 한국 승객분들에게는 당연히 한국어로 소통을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질문은 푸프 미넨 베이스 중에 고를 수 있나요? 혹은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바꿀 수 없어요. 네, 푸프 베이스가 기본 헤드쿼터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고요. 대신에 루프트한자에 근무를 하시면서 독일 어디에든 살아도 상관이 없으세요. 승무원에게 노출되는 방사능 수치라든지 되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법적으로 승무원이 꼭 쉬어야 하는 시간들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을 3.5번 이상 보낼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최대 3번까지만 한 달에 비행을 하기 때문에 독일 어디에든 살면서 비행 전까지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실 수 있으시다면 어디에든 살아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유럽의 다양한 도시들 혹은 한국에 살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네, 셔틀러라고 그분들을 부르거든요. 그렇지만 미넨베이스는 한국인 승무원들은 없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 기준 한 달의 비행 횟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번에서 3.5번까지도 비행을 받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11개월 동안 저는 비행이 한 번도 없었던 날도 있고, 한 달 동안 0번일 때도 있고, 한 번씩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네. 한국인 승무원들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요. 이건 아무래도 독일 승무원들이 한국 승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겠죠? 제가 이해한 게 맞겠죠? 네. 아무래도 저희는 문화 차이라든지 언어 장벽을 중개하기 위해서 탑승을 하는 승무원들이기 때문에 독일 크루들 같은 경우에 너네가 정말 있어서 다행이다.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주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워낙 좋은 크루들만 만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요. 입사 관련해서 질문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항공사가 정말 다양한데 그중 루프트한자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이거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서 홍보나 마케팅 이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홍보 대행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중 클라이언트 중 하나가 루프트한자였고 또 다른 하나가 에어버스였어요. 그래서 여행업계, 항공업계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가지게 됐고 루프트한자라는 항공사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후에 저는 이제 마케팅 쪽으로 더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인턴십을 찾았었는데 루프트한자 한국지사에서 마케팅 인턴을 뽑더라고요. 지금도 제 생각엔 6개월마다 한 명씩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무직으로 마케팅팀에서 6개월간 일하면서 한국 지역 승무원분들이 이렇게 좋은 혜택을 누리면서 유럽에 살면서 한국을 많이 왕래하시는구나, 정말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죠. 각 나라의 정말 최고만 즐기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승무원이 정말 하고 싶었고 루프트한자에 정말 가고 싶었는데 그때만 해도 2년째 채용 공고가 안 나고 있어서 저는 이제 1년간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채용 마지막 날인 거예요. 진짜 정말 드라마틱하게. 다행히 제가 미리 찍어놓은 승무원 전신 사진도 있고 해서 급하게 써서 일하는 도중에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루프트한자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와우, 굉장히 딥한 질문인데요.
이건 정말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와서 일해보셔야 알겠지만 독일이라는 나라가 영어권도 아닐 뿐더러 유럽 문화가 참 제가 알던 미국이라든지 그런 곳과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 이런 독일의 문화, 생활 패턴이 일단 정말 마음에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독일에 또 놀러 온 게 아니라 일하러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삶이 일단 정말 마음에 든다는 가정하에 한 달에 3번밖에 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자유시간도 굉장히 많고요. 자기 개발이라든지 투자할 시간도 참 많고 유럽에 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면 굉장히 큰 장점이고 정말 사람 보기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선택에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입사하셨는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일단 저는 승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이후로 다짜고짜 승무원 학원에도 가서 상담도 많이 받아봤고요. 승무원 사이트에 가시면 승무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스터디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내, 해외 거 안 가리고 승무원 스터디 다 참여했고요. 정말 둘 다 다른 면에서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 저는 국제학교 출신에다가 영어 특기자로 대학교도 입학을 했고 외국계 회사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어서 영어 면접 스타일을 익히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일주일에 5번씩 막 가서 참여하기도 하고 정말 정보의 장이거든요. 거기가 정보도 많이 교류하고 제가 스터디를 직접 이끌기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스터디를 리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학원은 안 다녔고요. 다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스터디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가외나 학원을 이미 다니셨던 분들이 가져오는 정보를 막 공유받으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특히 외항사는 규격화된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학원 다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입사 자격 요건 많이 물어보셨는데 입사 자격 요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키는 160이었어요. 암리치는 나중에 신체 검사를 하면서 재기는 쟀지만 딱히 기준이 있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네, 160 이상이어야 했고 저는 처음에 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163이거든요. 근데 힐을 신고 이 오버헤드 빈을 닫을 때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종종 키 큰 독일 크루들이 와서 척척 닫아줄 때 되게 속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160 이하이신 분들은 일을 하시면서 본인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딱 160이신 분도 합격한 거 제가 봤거든요. 네. 그리고 나이는 정말 한국 항공사에 비해서 굉장히 유연합니다. 입사 때 30대 초중반이신 언니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영어는 잘 하셔야 해요. 네. 영어는 잘 하셔야 돼요. 승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안전을 책임져야 하고 서비스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내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나의 의사를 또렷하게 전달하고 크루들과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컴플레인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어쨌든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외국계 회사에 다녀서 이메일을 쓰고 회의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돼야 합니다. 네. 그리고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2년제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께서 많이 댓글로 물어봐 주셨는데 네, 입사 조건이 그랬기 때문에 서류에서부터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HR팀이 아니라서 확답은 드릴 수 없겠지만 제가 입사할 때는 그랬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요. 해고당할 만큼의 위험한 상황은 아니겠죠? 네, 이건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모든 항공사가 똑같을 거예요. 정말 직격탄을 맞았고 루프트한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이고 또 아무 직원도 해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독일 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독일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지금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 안 좋아요. 네, 좋지 않아요. 네, 그건 모든 항공사가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지금 코로나 초반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 한국의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비행을 해주고 계세요. 독일 항공 안전규정 준수 업무 절차 엄격한가요? 제 지인이 일본 아나항공에 다니는데 이분들도 굉장히 엄격하다고 하더라고요. 항공사는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안전 업무가 최우선이에요. 모든 항공사가 안전 규정 준수에 있어서 엄청 엄격할 거고 특히나 독일 항공사는 더 했으면 더 했지 절대 덜 하지 않을 거예요. 안전 업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임하는 항공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항공사이기도 하고요. 네. 독일 사람들이 일하는 스타일이 궁금해요. 이것도 정말 케바케예요. 정말 너무 달라요. 네. 사람마다 진짜 다른데 저희 회사 분위기를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가족 같거든요. 너 우리 크루야? 루프트한자 직원이야? 그러면 뭐 이해해 주려고 하고 막 실수도 조금 봐주려고 하는 크루들도 많고 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다 알려줄게. 막 이렇게 나이스하게 대해주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고 되게 까탈스럽게 일하고 일할 때 예민한 승무원들도 분명히 어느 항공사가 있을 거예요. 뭐 일반화할 순 없겠지만 되게 딱딱 규정에 맞게 일하는 걸 좋아하는 건 독일 사람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채용 관련해서 루프트한자 채용 과정, 채용 공고는 언제 뜰까요? 채용 공고는 저도 모르겠어요. 루프트한자는 한 번도 채용 공고에 있어서 주기적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리저널 승무원들의 경우는. 근데 확실한 건 앞으로 2년간은 확실히 없을 것 같아요. 네,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3년까지도 아마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갑자기 경기가 너무 좋아져서 확 상황이 달라져서 사람이 필요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네, 제 자리도 지금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프트한자 채용 과정 서류를 통과하고 나서요 1차 면접을 보고 2차 면접을 보고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진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동기들끼리도 너는 면접 때 무슨 질문 받았어? 뭐 어떻게 했어? 얘기를 들어봐도 1차 면접 때 사람들이 겪은 게 정말 다 달랐어요. 디베이트, 디스커션을 한 사람도 있고 개개인 질문을 받은 사람도 있고 공통 질문으로 받았던 사람도 있고 안내 방송을 읽은 사람도 있고 그걸 다 합해서 한 사람도 있고 정말 진짜 랜덤이었어요. 면접 들어가는 순서마다 팀마다 다 달랐어요. 그래서 정말 다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팀 리더분 그리고 리저널 승무원 선배분 그리고 약간 심리 쪽 관련해서 저희 회사에 속해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동참을 해서 면접을 3분이서 같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차 면접 때 마지막 배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오후에 면접을 봤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집에 가서 순댓국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합격했으니까 신체 검사 받으러 가라고 바로. 네. 저는 면접 때는요 어피, 화장 제가 다 직접 하고 갔어요. 어차피 입사하면 제가 직접 해야 하기도 하고 깔끔하기만 하면 외항사는 특히 자기 화장 스타일이라든지 헤어두 같은 거에 대해서 자기 개성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정말 똥손일 때 머리 그냥 짝 붙이고 갔습니다. 네. 옷은 검정색 비즈니스 원피스에다가 하얀색 마이를 입고 갔습니다. 네. 오픈데이에서 한국인을 채용하나요? 독일에서 직접 하는 채용은 대부분 유럽 사람을 뽑는 용입니다. 유럽 내에 거주증이 있거나 워킹 퍼밋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권이 있거나. 전 세계를 다 비행하는 승무원이기 때문에 독일어를 잘 해야 되고요. 한국 노선만 뽑는 거는 정말 딱 특수적인 경우에 공고를 내고 그때 동시에 한국 그리고 유럽 내에서도 채용을 합니다. 그 딱 리저널 플라이트 어텐던트라는 공고에 따로 지원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독일 승무원들과 똑같이 지원을 하셨으면 그냥 독일 승무원들처럼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비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동기들 중 30대도 있나요? 늦은 나이에 준비하고 싶은데 있어요. 40대는 없었지만 30대 중반까지도 있었어요. 네. 수영 능력은 중요한가요? 언제 확인하나요? 트레이닝을 해주나요? 잘 못하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 경우에 따로 트레이닝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 입사 조건이에요. 수영을 할 줄 아는 건.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루프트한자에 입사하기 위해서 수영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니라요. 승무원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수영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승무원은 안전요원이에요. 비행기가 바다에 떨어질 확률도 많아요. 특히 한국 노선의 경우에는 인천에 랜딩할 때 주위가 다 바다잖아요. 승객을 도와줘야 할 뿐더러 내 목숨도 내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수영 못하시면 지금 꼭 배우세요.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으실 때 꼭 배우세요. 면접 관련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면접 시 메이크업 저는 입과 피부만 메이크업을 하는 편인데요. 풀 메이크업을 꼭 해야 하나요? 자기 개성에 따라 자기가 자신이 있는 모습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외항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스모키 화장도 많이 하고요. 정말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자신 있고 가장 나다운 모습이다 하시는 모습으로 가시면 됩니다. 입과 피부만 하시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면접 때 받은 질문들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한 사람당 거의 3, 40분을 바로 앞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별의 별걸 다 물어보고 다 얘기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 경험도 당연하고요. 특히 한국과 외국의 문화를 중재해 본 경험이 있는지 그런 예시도 많이 요구를 하셨던 것 같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겠냐 롤플레이도 시켰던 것 같고, 전에 일했던 경험들 또 많이 물어보셨고, 외국에 살아봤는지 해외에 사는 게 괜찮을지 이런 외항사 단골 질문들은 거의 다 나왔고, 그리고 그거였었어요. 승무원으로서의 내 하루를 설명해봐라. 내가 비행이 있는 날이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비행을 갈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을 것 같은지도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랜덤으로 뽑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뭔지, 그리고 뭐 무인도인가 갔을 때 챙길 3가지 물건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저는 굉장히 솔직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그걸 되게 좋게 봐주신 것 같았어요. 약간 귀엽게 봐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희 동기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다 공통점이 있다면 진짜 다들 솔직하게 말했더라고요. 네. 저희 항공사 같은 경우는 거짓말이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전혀 좋아하지 않고 막 가식적인 꾸며낸 그런 답변도 되게 잘 걸러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규칙, 규율을 잘 준수하는 사람인지, 이것 또한 승무원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원칙을 중요시하고 규율을 잘 따르고 말을 잘 듣는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루프트한자 입사를 위해 제일로 준비해야 하는 것. 일단 영어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최대한 본인이 자신이 있을 때까지 많이 배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트레이닝 자체도 전부 다 영어로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일하는 전체 환경도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에 조금이라도 자신이 없으시다면 적응을 하시는데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준비해야 하는 거, 서비스직이 꼭 아니더라도 교육, 의료, 이런 쪽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 클라이언트 매니지먼트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사람과 많이 일을 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경험도 미리 쌓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면접 준비도 항상 열심히 꾸준히 해두시면 좋겠죠. 정말 생각보다 다양한 과, 그리고 그 다양한 배경의 동기들이 입사를 했거든요. 3년 전에. 이과생, 공대생도 있고요. 교육 쪽을 공부하다 온 친구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완전 생뚱맞은 신방과 그리고 심리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꼭 입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는 뭐 영어, 그리고 면접, 나의 그런 경험들을 스토리로 짜놓는 거 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경험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없어도 여행이라도 많이 다녀봤고 해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 면접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나요? 이것도 어렵다. 일단 되게 자신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알고 자신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대신에 인상도 좋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또 외항사 같은 경우는 손님이랑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고 스몰 토크도 굉장히 많이 하고 편안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랑 잘 어울리는 분위기를 가진 사람인지를 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독일에 가본 적도 없고 독일어로 구텐탁도 모를 때 면접을 봤기 때문에 꼭 뭐 독일어를 잘해야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또 3년간 교육을 시켜주기도 하기 때문에요. 사실 이거 진짜 꿀팁인데, 제가 루프트한자를 지원하면서 이전에 일하시던 루프트한자 지사장분께 연락을 했어요. 혹시라도 면접을 봐야 하는데 팁을 줄 수 있겠냐? 라고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썼을 때 그게 지금 돌아보기에도 정말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완전 토종 한국인이야. 혹은 나는 완전 오픈되어 있는 완전 외국화된 사람이야. 이런 걸 어필하지 말라. 우리가 리저널 승무원을 필요로 하는 건 중간을 할 사람을 찾는 거기 때문에 너무 한 문화에 치해쳐 있지 않고 그 중간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인 걸 어필해라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저는 외항사 면접이라 생각하면은 나 막 외국도 많이 갔다 왔고 나 완전 거의 그냥 뭐 아메리칸이야 이걸 원할 줄 알았는데 우리 승무원을 뽑는 이유 그리고 역할을 제대로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사람이라는 거를 충분히 어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고 독일 크루들도 대변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 역할의 중간임을 많이 강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 관련해서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취업 준비생일 때 몰랐던 루프트한자만의 장점들. 사실 루프트한자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인터넷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독일어 교육시켜준다는 것도 알고 들어왔고 몰랐던 거? 저는 일단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고 서로 이해해주고 챙겨주는 루프트한자 직원이야? 그럼 막 반갑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거 있다. 뭐냐면 굉장히 오래 승무원으로서 근무하신 분들이 많아요. 막 30 몇 년 차이신 승무원분들도 있다는 말은 아이를 낳고도 정말 다니기 좋은 회사라는 거죠.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파트타임으로 시간을 조정해가면서 내가 자유롭게 내 아이의 일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거의 50대가 돼도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이 일을 사랑하고 잘할 수 있다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가장 최대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외모에 대한 압박을 많이 주지 않아요. 너 뭐 살 빼라 아니면 뭐 머리를 어떻게 해라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이 생각보다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요. 내가 통통한 사람이어도 뭐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그런 이제 어피 스탠다드 규정만 잘 지키면 돼서 이런 부분도 되게 자유롭고 좋은 것 같아요. 회사 복지, 주거 지원, 비행 티켓, 휴가, 독일 수업 등 연봉.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거는 지원해주지 않고요, 전혀. 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독일 자체가 일반 직장인들도 거의 20 며칠을 쉬거든요. 저희 승무원들은 30 며칠 이상 쉽니다. 정말 휴가가 1년에 많아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정말 많이 쉽니다. 네. 그리고 그 휴가를 많이 이어붙이면 뭐 한 달씩도 그냥 쉴 수 있고요. 정말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요. 그거와 연결지어서 연봉도 마찬가지겠죠. 일하는 시간이 많지 않으면 연봉이 어떻게 많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독일은 세금을 굉장히 많이 떼는 나라입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중동 항공사만큼 일을 빡세게 시키지 않는 대신에 그만큼 월급이 조금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자기 개발할 시간도 많고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으니까 당연히 프로 앤 컨스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외항사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대비한다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일하는 만큼 받는 듯? 진급체계, 한국인 승무원 같은 경우는요 3년 이후에 독일어 시험을 봐요. 그 독일어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본인이 원한다면 그냥 일반 독일 승무원처럼 전 세계를 비행하는 걸로 전환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전환해서 시험을 본다면 사무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그냥 독일인처럼 일하는 독일 사무장이 되는 거죠. 독일어를 정말 잘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냥 한국인 승무원으로 남는다면 그냥 승무원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회사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람들이 서로를 케어해주고 자유롭고 인종 그리고 성적 취향 등등 정말 다이버시티를 모두 다 embrace하는 그런 좋은 회사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회사 분위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회사가 정말 좋고 실수를 하더라도 굉장히 승무원 편이 되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KLM은 2년 계약이라던데 루프트한자는 원하는 기간만큼 일할 수 있나요? 루프트한자는 초반에 3년 계약을 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험을 봐요. 회사 자체적으로 독일어 시험을 봐서 그걸 패스했을 경우에 회사 상황에 따라서 unlimited, 그러니까 무기한 계약이라는 게 이제 독일에는 있는데 그거를 완전 정규직 계약으로 줍니다. 그 후로는 원하는 기간만큼 일할 수 있겠죠. 루프트한자에 몇 년이라면 영주권 나온다던데 진짠가요? 발멜라님은 영주권 계획 있으신가요? 이거는요 사실 모든 독일 회사가 그렇습니다. 독일은요 어느 회사를 다니든 5년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으면 영주권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그때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독일 생활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좋아서 영주권을 가지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트한자뿐만 아니라 독일 회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루프트한자만의 특별한 혜택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어쨌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죠.
네. 그 외에 몇 가지 조금만 더 언급하자면 핸드폰 유심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되게 약간 TMI 같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심을 SKT를 쓰고 있고 독일에서는 저는 그냥 프리페이드 폰으로 완전 2기가짜리로 데이터 거지로 독일에서 살고 있으면서 비행을 할 때마다 유심칩을 갈아 끼고 있습니다. 루프트한자 항공의 마스코트 곰인형은 어떻게 구매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곰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갖고 있는 이 곰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곰 같은 경우에는요, 루프트한자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방콕인 것 같은데 거기서 수제 곰인형을 유니폼에 맞춰서 제작 주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주문 제작을 해서 방콕을 놀러 가는 사람이나 비행 가는 사람한테 맡겨서 주문을 해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해서 샀고요. 꽤 비쌌는데 그래도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서. 마지막 질문. 언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외국어 공부 노하우가 궁금해요. 사실 이거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여기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렸을 때 국제학교를 다녔기도 했지만 또 외국인 전형으로 대학을 입시 준비를 하면서 영어 공부를 정말 미친 듯이 했고요. 영어가 워낙 편한 편이기도 했지만 학원도 많이 다녔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냥 항상 영어를 잃지 않으려고 뭐 EBS 영어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팟캐스트를 듣고 뭐 영화를 봐도 무조건 영어로 본다든지 최대한 감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영어를 쓰는 환경에 노출했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도 뭐 버디 프로그램 이런 거에서 교환학생들이랑 같이 놀러 다닌다든지 정말 자주 듣고 자주 쓸 수 있는 환경에 자기를 억지로라도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외항사 승무원 스터디를 하면서도 영어로 영어 답변을 얘기하는 거를 많이 연습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략적으로 제가 준비해온 질문들은 거의 다 커버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궁금하신 부분이 많이 해결됐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정보가 완전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희망 잃지 않고 계속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저희 회사 추천해요. 저는 너무 일하면서 행복하고 저도 앞으로 뭐 계약 연장 여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다는 점 네, 말하면서 영상을 끝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영상을 끝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